1977년 미국의 오하이오주 대학가에서 여대생을 상대로 한 납치 사건이 발생합니다. 피해자를 차에 태워 교회로 끌고 간 뒤에 돈을 강탈하고 까지 한 사건이었는데요. 범죄는 한 차례로 끝나지 않고 무려 3차례나 연이어 발생했죠. 같은 해 10월 사건의 범인은 자택에서 체포됩니다. 그의 이름은 빌리 밀리건으로 건장한 체격의 26살 남성이었습니다. 체포 당시 빌리는 경찰에게 이상한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나는 빌리 밀리건이 아니에요.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모습에 경찰들도 당황스러웠다고 하죠. 하지만 빌리 밀리건의 외모는 피해자들이 그린 몽타주와 완벽할 정도로 일치하였습니다. 경찰은 그를 체포하였고 피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확인한 결과 사건의 범인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한 가지 이상한 것은 3명의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한 안진증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안진증이란 눈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상이 생겨 안구가 위아래 혹은 좌우로 느리거나 빠르게 움직이는 증상입니다. 사건의 피해자들은 빌리의 눈동자가 좌우로 심하게 떨렸다는 공통된 증언을 했지만 체포한 빌리에게서 그러한 증상은 전혀 보이지 않았죠. 범행 사실에 대해 캐묻는 말에도 빌리는 묘한 대답을 했는데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이죠. 더욱 이상한 것은 빌리가 매 취조 때마다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행동을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닌 아예 다른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었죠. 빌리는 취조 과정 동안 그런 식으로 수차례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을 8살 난 데이비드라고 소개하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고 내 이름은 레이건인데 왜 자꾸 빌리를 찾냐며 거칠게 난동을 부리기도 했는데요. 방금 전까지 꼬마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던 빌리는 자신을 레이건이라고 소개하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수사관을 던져버리고 변기를 뽑는 등의 괴력을 발휘하기도 하였죠. 그런가 하면 과학 분야에 있어서 놀라울 정도로 박식한 아서라는 이름의 남자로 수사관들을 정중하게 대하기도 하였습니다. 빌리를 담당했던 수사관들은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연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억양, 식성이 달라지는 모습, 전문 분야에 있어서 학자들 못지않은 학문적 지식을 보여주는 모습 등을 보면서 그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기로 하였죠. 재판 과정에서 진행된 심리 분석 결과 그는 해리성 인격장애, 즉 다중인격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밝혀진 인격은 총 10개나 되었는데요. 그중 19살의 레즈비언 인격이었던 에이들 라나가 등장하는 순간 빌리의 눈동자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한 안진증이었죠. 뒤이어 범행 사실을 고백하면서 범죄를 저지른 인격이 에이들 라나였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재판부는 빌리의 해리성 인격장애를 인정, 심신미약을 근거로 그에게 결국 무죄를 선고합니다. 대신 10년간의 정신병원 치료 감호를 명령하였죠. 이에 빌리는 하딩 병원과 에센스 정신건강센터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검사 결과 놀랍게도 빌리의 인격은 10개가 아닌 24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요 인격 중 하나였던 아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격들을 무의식 깊은 곳에 억압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뒤이어 진행된 각종 검사 결과는 전 세계 학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격마다 달라지는 성격과 말투, 식성도 그렇지만 생맹, 안진증, 혈압, 왼손잡이 등 인격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체질도 전부 달랐던 것인데요. 여러 인격에게 동일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신체 감각, 자율신경계 반응, 피의 흐름, 장의 움직임이 모두 다르다는 것 또한 밝혀졌습니다. 빌리는 한 가지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있는 24명의 각기 다른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치료 도중 최초로 핵심 인격인 빌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나요? 난 내가 죽은 줄 알았어요. 핵심 인격이자 몸의 주인이었던 빌리는 중학교 3학년 이후의 기억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여학생들에게 모욕을 당한 빌리는 유서를 남긴 후 학교 옥상에서 떨어지려 했다고 하는데요. 떨어지는 순간 아서와 레이건의 인격이 나타나 빌리를 구해주었고 이후 주요 인격들은 회의를 통해 안전상 빌리를 재워두기로 결정한 것이죠. 빌리의 시간은 7년 전 중학교 시절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빌리에게서 처음 다른 인격이 등장했던 것은 그가 5살 무렵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새아버지의 자살로 인한 충격 때문이었는데요. 이후 양아버지인 찰머에게 갖은 폭행과 학대를 당하게 되면서 인격들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고 총 24개의 인격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후 인격들은 일종의 방어 기제로 작용하며 빌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처해질 때마다 등장하여 그를 도왔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강도를 당할 뻔했을 때는 보디가드 포지션에 레이건이 나타나 강도 2명을 단숨에 제압하기도 하였고, 사람들과 협상을 해야 할 때에는 말재주가 좋은 앨런이 나와 문제를 해결하였죠. 하지만 모든 것이 이상적일 수만은 없었습니다. 폭력적이고 불만이 많은 인격들이 절도 같은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고, 결정적으로 1977년 빌리의 인격을 새롭게 장악한 에이들 라나로 인해 그는 중범죄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이 에이들 라나 인격은 후에 범행을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만, 주요 인격 중 하나이자 다른 인격의 관리자 역할을 하던 아서에게 그 사실이 발각되면서 인격 자체가 소멸되어 버리고 맙니다. 빌리는 인격이 바뀔 때면 마치 누가 불을 끈 것처럼 팟하고 주변이 어두워졌다고 말하였는데요.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자리가 바뀐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빌리의 무의식 속 하얀 빛이 비춰지는 자리 주변에 인격들이 모두 한데 모여 있다가 자리 위로 올라서는 인격이 빌리의 의식을 잡고 몸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치료 과정에서 핵심 인격인 빌리가 점차 몸의 주도권을 잡게 되고, 인격 통제를 담당했던 아서는 점점 힘을 잃게 되었는데요. 아서의 힘이 약해지면서 아서에 의해 억압되어 왔던 블랙리스트 인격들이 대거 등장하여 치료 과정이 더 힘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아서가 블랙리스트로 분류하여 무의식 깊은 곳에 가두어 놓았던 인격들은 대부분 빌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위험을 주는 요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브루클린 억양을 사용하는 잡범 성향의 필립, 매력적인 여성이지만 복수하려는 성향이 강한 에이프릴, 타인을 사칭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 스티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빈둥대는 마틴 등 빌리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인격들은 생각 이상으로 다양했습니다. 빌리를 담당했던 데이비드 콜 박사는 빌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모든 인격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이 해리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빌리도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데요. 인격을 합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빌리가 몸의 주도권을 잡기는 했어도 언제 어디서 다른 인격이 튀어나올지 예측할 수 없었으며, 빌리를 제외한 다른 인격들은 자신들을 소멸시킨다는 것에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내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때 새로운 인격 하나가 등장합니다. 선생이라고 불린 이 마지막 24번째 인격은 빌리를 포함한 나머지 23개의 인격들을 전부 관장하는 관리자 역할의 인격이었는데요. 선생은 인격들이 깨어나는 매 순간 함께하였기 때문에 각 인격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징, 성격들을 꿰뚫고 있었고 기억도 전부 존재했다고 하죠. 콜 박사는 호의적이었던 선생 인격과 함께 빌리의 모든 인격들을 소멸 및 융합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치료는 각각의 인격을 서로 의사소통하게 하여 기억을 복원하고 한데 모으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죠. 1988년 빌리는 정신병원으로부터 해리성 인격장애 완치 판정을 받게 됩니다. 3년 뒤인 1991년 빌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기 위해 영화 제작사 스토미 라이프 프로덕션을 운영하였지만 영화 제작은 흐지부지 되었고 이후 사람들에게서 잊혀져가며 지인들과도 연락이 끊어졌다고 하는데요. 2014년 암으로 사망하며 파란만장한 삶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빌리 밀리건 사건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다중인격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급력을 선사하였습니다. 식스센스를 만든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23 아이덴티티 영화의 실제 모티브가 되기도 했는데요. 해리성 성격장애는 특별한 증상이 아니다. 이것은 일종의 방어기제로 누구든 나타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 빌리 밀리건 사건은 현재까지도 수많은 분야의 학자들 논문에 오르내리며 수백, 수천 번 연구되고 분석되고 있는데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범죄자 빌리 밀리건, 피해자들의 상처를 책임져야 할 인격이 사라져버린다면 우리는 누구를 비난해야 하는 걸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